안녕하세요. 금주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기예금 가입기간 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정기적금 가입기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 정기예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시면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정기예금 가입기간 선택 기준과 비교하시면서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과 3년의 예금 구조는 동일합니다. 예금의 특성상 처음에 예치 금액을 예치한 후 만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만기일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기간에 비례하여 최종 이자가 증가하는 형태를 띱니다. 대부분의 이자 또한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직선 구조를 띠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금리가 됩니다. 만약 2년 이상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으로 가입했다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복리 효과입니다. 1년 만기 후 다시 1년 재가입을 할 경우 중간에 이자를 수령하기 때문에 수령한 원금과 이자를 다음번 예금 시 원금으로 예치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1년 후 새로운 예금 금리를 적용할 기회입니다. 1년 만기 후 재가입을 할 경우 그 당시 금리가 상승하여 높은 금리일 경우에 다음번에는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년 이상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자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이 1000만원이고 예금 금리는 연 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년 가입을 할 경우 단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1년에 세전 40만원씩 2년 동안 총 8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년씩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첫 해에는 동일하게 40만원 이자가 발생하지만 재가입한 예금에서는 원금 1000만원에 만기이자 40만원이 더해져 총 1040만원이라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41만 6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총 이자는 82만 6천원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단위와 연복리의 차이로 인한 이자 상승 효과는 2%입니다. 생각보다 연복리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년 후 예금 금리가 0.5% 상승했을 경우에 이자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년 가입할 경우에는 이자는 당연히 80만원이고 1년씩 재가입할 경우에는 첫 해에는 40만원이고 재가입한 예금에서 이자가 45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총 95만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0.5%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상승 효과는 6%입니다. 연복리 효과보다는 금리 상승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연복리 효과와 금리 상승 효과를 같이 반영할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가입 시 이자는 46만 8천원으로 2년 동안 총 86만 8천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복리 효과와 0.5% 금리 상승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이자 상승 효과는 무려 8.5%입니다. 요약을 하면 금리 상승기에 이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복리 효과보다는 금리 상승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기간별 예금 금리를 다르게 하여 상품을 출시합니다. 기간에 따른 예금 금리가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은행 상품에 따라서 기간별 예치 금리 차이는 제각각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간별로 0.1에서 0.2%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년에 0.2%씩 증가하는 상품을 가지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을 기준으로 1년당 0.2%의 금리를 올려 상품을 출시하면 여러분은 예치 기간을 몇 년으로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금 상품이 출시된다는 말은 앞으로 금리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고 은행이 가입자들에게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현상을
금리 상승의 시그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기간별 금리 차이를 두는 것은 미래의 예금 금리를 선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품에 대한 은행이 예측한 미래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1년짜리 상품의 예금금리 4.0%를 기준으로 2년 상품의 금리를 4.2%로 가정했다는 말은 1년 후에 금리를 4.4%로 예측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3년 상품의 금리를 4.4%로 정했다는 말은 2년 후의 금리를 4.8%로 예측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은행 입장에서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후 금리가 4.4%라고 가정하고 상품을 만들었다는 말은 실제로 0.4%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고, 2년 후 금리가 4.8%라고 가정하고 상품을 만들었다는 말은 실제로 0.8%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은행이 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금리 예측을 해도 충분히 예대 마진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운용하는 금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금리 0.1%에도 많은 이익과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입장에서 위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선택이 1년에서 3년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더라도 손해가 없고 리스크가 동일한 게 좋습니다. 현재 금리를 4%, 1년 후의 금리를 4.4%, 2년 후의 금리를 4.8%로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입장에서 살펴볼 것은 향후 금리가 지금 예측한 것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입니다. 그때 예금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금을 중도 해지 후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예금자에게는 예금 금리가 아닌 중도 해지 금리를 적용하여 낮은 이자를 지급하여 결국 은행의 이익은 증대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중도 해지 금리가 낮아서 예금자가 갈아타지 못하고 현재 예금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예금을 얻은 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은행의 이익은 증대됩니다. 이렇게 장기가입 예금 상품은 가입자보다는 은행이 많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불리한 경우는 은행이 예측한 금리보다 그 당시 실제 시중금리가 낮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아주 보수적인 곳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는 가입자 입장에서 장기가입이 유리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가입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딱 하나, 금리 하락기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가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절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정체기에는 1년에서 3년 차의 예금 금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대부분 장기가입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금리 하락기 시그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이자 구조가 복리가 아닌 단리이며 장기 가입을 할 경우 연복리 및 금리 상승 반영이 불가능하며 이자 소득은 연복리 효과보다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장기 가입은 가입자보다는 절대적으로 은행이 유리한 구조이며 단 가입자에게 금리 하락기에 장기 가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